2025년 10월 16일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미국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어제 변동폭이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중 한때 1.2%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뭐 조정을 받을 때는 0.4%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0.0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0.66% 상승을 했고요. S&P 500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주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에 혼조세였죠. 기관은 매도세가 이어졌고 외국인 쪽은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10시 27분을 기점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그 전에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은 매수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은 분위기 안 좋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국내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상승을 이어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시총 상위 종목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저항을 어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또 한 번 저항에 도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역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MD와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석권해 왔던 이 그래픽 카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을 지금 AMD가 일부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즉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AMD가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도 크게 상관이 없다. 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고 AMD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만 비중이 큰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포지션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D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증권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두나무 인수 진행 이후에 실적 개선이 연간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엔페이, 핀테크 사업에 암호화폐, 비상장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43만 6천 원을 유지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부터 이슈가 계속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리포트가 오늘 몇 개가 나왔어요. 그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가 44만 3천 원을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외에도 지금 메리츠에서도 역시 포스코와 함께 현대제철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확인을 해보시죠. 포스코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38만 원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인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뭐 단기 우려는 존재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자회사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상승 요인이 아마 주가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아연과 풍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히토류 이슈가 이제 끝난 거죠. 뭐 이번에도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미국 내 히토류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쪽의 히토류는 그렇게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의 경우는 방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목표가를 16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6%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뉴스로 인한 약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미국 국방부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전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 특히 미국 쪽의 SMR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훈풍이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 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HMM을 시작으로 현대글로비스, 대한해운, 페노션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쪽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벌크선을 늘리려는 HMM이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는 리포트가 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일단은 3분기 프리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입항 수수료 인상보다 핵심 사업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해운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페노션의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2차전지도 역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의 경우는 하나오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학주 2차전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으로만 보게 되면 OCI 홀딩스만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삼성물산이 올라가는 거지 건설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가 특징주입니다. 이 정도가 특징주. 그 다음에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DNF나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 이런 쪽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무가 KH 바텍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사이언스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ABL 바이오의 경우는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규로 목표가 12만원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C 바이오가 미국 조직은행 연례
회의에 참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이 입증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HLB 그룹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HLB 생명과학이 동물용 하드팩 주사기가 미국에 수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HLB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B의 경우는 HLB 사이언스와 합병 효력 발생의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2차전지 안에서 오늘 관심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매수해야 될 종목이 로봇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상승을 했던 5G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 주의 날과 함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슈어소프트 테크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웅의 경우는 조선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종목을 빠르게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 관심 종목들은 2차전지에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인 거죠. 최근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게 되면 2차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1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이 2년 만에 흑자된다라는 얘기고, 대한유화는 참고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와 엮이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편입을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심 종목인 거죠. DNT가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6,400원 수준이었는데 이 6,4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바닥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CIS도 오늘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좀 이렇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전에 저항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슈어소프트 테크도 역시 이전에 자동차 악재가 있으면서 못 올라왔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되게 되면서 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려면 차라리 지금 가격보다는 42,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L만도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저항이 지금 된 모습이죠. 근데 이 저항은 개인적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L만도도 관심 종목으로 자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인터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스토리 관련주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2차전지랑 엮여져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관 쪽 외국인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 확인을 해보게 되면 5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포스코 인터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아메카닉스가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주잖아요. 제가 관심 가졌을 때가 3,200원 수준이었는데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역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종목의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뚫어야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하단에서 상단에서 밀리게 되면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외에 PI 첨단 소재가 이전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연간으로는 좋아지긴 하는데 분기로는 떨어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시황 및 관심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